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생활과 윤리는요, 어머니의 윤리와 그러니까 수능의 그 사회탐구 과목이 9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2과목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고 생활과 윤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윤이라고 과목을 알고 계시는데요. 윤리와 사상은 뭐냐면 어머니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윤리를 배우셨던 그때가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상 공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뭐 성리학 이렇게 나가는 게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칸트 나오고 다 하는 게 윤리와 사상이고요. 그럼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윤리라는 부분이 이 공동분모가 있게 되죠. 그 공동분모가 뭐냐면 철학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물어보는 그것을 연구한다고 할까요? 하는 학문이 바로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보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오펜하이머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서 가서 일본에 가서 떨어져서 일본을 항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도 뒷면에 보면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치우고, 그럼 이제 생활을 위해서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제 과학과 윤리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폭탄을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원자폭탄이 뭘 잘못한 게 있니? 원자폭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을 갖다 폭탄으로 쓰겠다고 하는 정치하는 놈, 대통령이 나쁜 놈이지 과학이 뭐가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그게 아니야. 현대 과학이라는 건 너무너무 가공할 위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인류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 기술 그 자체부터도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둬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A,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생활윤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의 입장과 같은 것을, 다른 것을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어쨌든 이런 그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활윤리의 내용인데요. 이번에 출제된 것을 보면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에서 4문제, 사회와 윤리가 6문제, 그 다음에 1문제 이렇게 313이었나? 그래서 3, 4, 6, 3, 1, 3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럼 20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3단원에 있는 사회와 윤리입니다. 그럼 첫째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단원에 보면 윤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동양 사상,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 이런 것이 나오고 칸트의 사상, 뭐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한자에 너무 약해서 이제 공자의 사고 그런 거에 예를 들어서 극기봉례 이런 게 있거든요. 극기봉례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의 욕심을 극복해서 매너로 예의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그런 극기봉례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쌍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하고 생윤 두 개를 다 선택하는 친구들과 굉장히 윤리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생명과 윤리는 여기 보면 삶과 죽음의 윤리가 보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자가 와이프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근데 막 집에서 기타 치고 막 놀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너 미쳤니? 네 와이프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듯이 우리의 기는 이렇게 순환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거기서 슬퍼할 건 없지 않니? 라고 이제 장자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죽음에 대해서 장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뭐 누구는 어떤 입장을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회 정의가 이제 보통 생윤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정의라고 하면 정의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하죠.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의 희소 다시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일찍 저녁에 별로 편안하지도 않은 의자에 앉아 계신 이유가 어쨌든 우리 자식은 스카이를 보낼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스카이가 서울대가 20만 명 뽑고 연대 고대가 다 한 30만 명씩 뽑으면 어머니 여기 계시겠어요? 그러면 좌석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정의로우니 이거를 얘기하는 게 분배적 정의라고 해요. 그것도 반해서 교정적 정의는 뭐냐면 살인을 저지른 놈을 사형에 처하는 게 옳은 것이야? 아니야?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논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의가 이게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 단원이 가장 철학적이고 시험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6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6문제가 대부분 다 3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생유는 사실은 이제 하나만 하는 게 되겠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펜하이머 그 얘기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권리 뭐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술 뭐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어릴 때 여기는 파트 특히 요새는 이 아시겠죠? 사회계약서요. 사회계약서 이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이런 게 사회계약서인데요. 이것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죽는 문제예요.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찍었는데 요새는 이 문제가 학생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좀 깔끔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이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게 아까 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복지나 아니면 생명체에 대해서 또 내지는 우리 생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까, 도덕적인 배려를 해야 될까 논하는 게 이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잠깐이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나름 굉장히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을 하는 맛보기 강의 한 3분만 좀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통합사회 고1 과정에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고1 과정에 딱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게가 정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3 된 애한테 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기억하는 애도 거의 없지만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죠. 그럼 이게 무슨 스님의 성문답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대해야 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를 보편적인 정의가 있고요. 특수적 정의가 있다고 얘기해요. 보편적 정의는 뭐냐면 법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일반 법의 목적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남이 돈 떼먹은 사람 갚아라. 남을 괴롭히거나 뭐했으면 너 깜빵 가라. 이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수적 정의는요. 이거는 교정적 또는 시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교정적 정의라고 하고 이거는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즉 교정적 정의는요. 제가 어머니가 스타벅스에서 알을 딱 사고 돌아선 순간 제가 실수로 가서 어머니를 딱 부딪혀서 알을 한 모금도 못 빨았는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죠? 어머니 얼마 주고 사셨어요? 4,000원이요. 4,000원 딱 드리면 그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라는 건요. 잘못된 것을 똑바로 바로 잡을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산술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차가 5천만 원 차인데 제가 잘못하고 그 차를 전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딱 물어주는 게 정의롭다서 같은 것은 같게 해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한 고3 학생을 외고 다니는 학생인데 처음에 잘 못했었는데 어쨌든 좀 이번에 과외를 좀 빡세게 해가지고 걔가 성적이 잘 나서 기쁨이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있어요. 그럼 제가 저 5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5천 합쳐갖고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를 차려서 1억을 들여서 카페를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차려놓고 어머니는 하루에 6시간씩을 근무를 하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2시간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이 500만 원이 남았다고 쳐요. 그럼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반띵합시다. 그럼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건 뭐야? 분배적 정의는 기여하는 거죠. 어떻게 기여했어요? 6대, 다시 하면 3대 1로 기여를 했으면 분배도 어떻게 돼요? 3대 1로 분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산술적이 아니라 기하적 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걸 고칠 적에는 그 손해본 만큼을 그대로 해줘라.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름 좀 쉬운 예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쉽게 생윤을 다르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강의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지금 제일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페이지 뒤에가 더 있죠. 보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요. 369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수능 지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9,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369 모의고사.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23년도 9월이고 23년도 수능이니까 9월 달에 시험 보고 11월 달에 수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맨 끝에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선비가 아니다. 이게 원래 이게 노자의 얘기인데요. 도가의 사상인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틀렸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2달 있다가 이게 또 나왔어요.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는 선비가 아니다 나왔는데 이게 그해 오답률 2위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2달 전에 보고선 그 다음 똑같이 이게 나왔는데 학생들은 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 지문이 어떻게 다시 돌아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특히 주목한 거는 모의고사를 369에 대해서는 그 지문들은 하나하나 지문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오답을 잘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제가 이제 겨울에 개강을 하게 되면 목표는 3월달 모의고사가 한 3월 10일경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년이라고 해야죠. 금년 3월을 보면 2개 정도가 틀리면 1등급이 되더라고요. 3월달이면 6월달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스타트를 1등급을 찍고선 출발할 수 있게 일단 겨울 동안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